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임박한 북폭, 코피 작전의 징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loody nose, 코피 터뜨리기, 뭐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미국이 북한을 제한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사일 발사대 혹은 미사일 보관 창고 이런 데만 제한적으로 공격하는, 그래서 북한이 한국에 대대적으로 반격을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작전을 말합니다. 물론 이 부분적인 것이 전면전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이 코피 작전의 징후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할 때 북핵을 언급했습니다. 거기에 징후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The State of the Union Address,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연설 가운데 북한에 관련된 부분 일부를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인용을 하면, 북한의 잔인한 독재 정부보다 더 전적으로 혹은 더 잔인하게 그 자신의 국민들을 압제하는 정권은 없다. 아마 가장 그 강력한 그런 이 어조와 표현으로 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비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사악한 정권이 바로 북한 이 김정은 정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사실이고, 물론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죠.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전쟁하게 될 이 북한, 아주 사악한 그런 이 정부라고 하는 것을 이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과 싸우는 것은, 이것은 의로운 일이다, 이런 것을 여기에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핵 미사일 추구는 빠른 시일에 우리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 이건 뭐 수개월 전부터 계속되는 말인데요. CIA 최근 정보에 의하면 3월 초가 그 시한이 되는데요. 점점 더 미국인들이 긴장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그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압박 정책을 지속하겠다. 압박 정책, 강력한 압박 제재. 그렇지만 요새 미국의 그 워싱턴 정가에서는 압박만 가지고, 제재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뭐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핵 무기, 핵 무장을 북한이 완료하는 건 몇 개월로 보고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하면서 동시에 이 코피 작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의 경험은 안주와 양보는 침략과 도발만을 초대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북한과의 이런 그 딜뿐 아니라 세계 역사상 독재자들과 이 민주국가들이 상대했을 때 독재국가들에게 안주와 양보를 해주면 반드시 침략과 도발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안주하고 양보하고 결코 안 한다,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매우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었던 과거 행정부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매우 위험한 상황에 우리를 이렇게 몰아넣은 이 행정부들은 다름 아니라 미국 이전 뭐 부시, 클린턴, 오바마 이 행정부들, 이들의 실수였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실수라면 앞에 본 안주와 양보입니다. 독재자와
독재 정권과 딜할 때 안주하고 양보하고 계속 그렇게 비맞추고 그렇지만 침략과 도발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타협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먼저는 외교적으로 압박으로.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거의 얼마 없습니다.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들에 제기되는 핵 위협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직 북한 정권의 부패한 아주 도덕적으로 썩은 타락한 성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핵 위협, 이건 뭐 러시아로부터 혹은 뭐 중국으로부터도 핵 위협이 뭐 북한보다 훨씬 더 크지요. 미국을 향한 그 핵 위협은 훨씬 더 큽니다. 그렇지만 그 중국이나 혹은 러시아 같은 그런 나라들이 쉽사리 그렇게 핵전쟁을 벌이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쓰고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북한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한 정권의 타락성을 보이기 위해서 예를 들었는데 오토 윈비어 그리고 여기 탈북민 지성호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를 그 묘사할 때 아주 북한 주민들의 그 참상, 그 악한 그 독재 정부 아래서 고문당하고 죽고 병들고 굶어 죽고 이런 그 참상을 여기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쟁을 하게 될 이 적국에 대한 이 적개심, 증오심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정연설을 통해 트럼프는 지금 이 미국의 그 국민들, 지도자들, 이 전쟁을 위해서 곧 있을 북폭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임박한 북폭 코피 작전의 두 번째 징후는 이것입니다. 빅터 차 주한 미 대사의 지명을 철회한 것입니다. 빅터 차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조지 워싱턴대 교수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지난 전에 그 육자회담 때 그때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주한 미 대사로 이제 부임하게 되는 거 이제 뭐 거의 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명 철회하는 이런 아주 유례가 없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여기에 그 조선일보에 난 기사를 보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 겸 조지타운대 교수 이 빅터 차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주한 미국 대사직 후보에서 배제됐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이 30일 보도했다. 빅터 차는 워싱턴에서 호키시, 아주 그 강경파로 그렇게 분류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빅터 차를 그동안 봐왔는데 그렇게 이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그런 강경 기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드러났는데요. 저는 오히려 한국에 오게 되면 이 문재인 행정부와 더 이 보조가 맞지 않겠나. 이 워싱턴 이 트럼프 행정부보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빅터 차가 주한 미 대사로 오지 않게 된 것은 전 오히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같은 한국인이니까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 전체 큰 그림을 놓고 볼 때는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왜 낙마했는가? 코피 터뜨리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코피 터뜨리기 이 작전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려를 표했다고 했어요. 이게 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백악관에서 지금 코피 터뜨리기 이 작전, 코피 작전을 지금 하려고 뭐 거의가 아니라 거의 완전히 그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주한미 대사가 가서 이게 그 서로 조율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여기서 거의 다 됐는데 뭐 상원 청문회도 통과했고 또 이제 한국에서 아그레망도 정부에서 주었고 대사로 오라고 이렇게 주었고 뭐 거의 다 됐는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하나 FTA 폐기 위협 이걸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걸 반대했다. 역시 뭐 트럼프 행정부하고는 기조가 안 맞는 것이죠. 뭐 서로를 위해서 대사가 안 되길 잘했습니다. 신문에 기고한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한적 타격, 코피 작전이라도 김정은의 군사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반대했다고 하는 겁니다.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일 하나 하지 않기를 잘했습니다. 23만 명에 달하는 한국 거주 미국인을 일시에 대피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뭐 가서 주한미 대사가 할 일이 이건데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뭐 안 가길 잘했어요. 지금 이런 질문을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빅터 차에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한국 거주 미국인을 일시에 대피시키는 일을 하겠느냐? 이 전쟁을 위한 이 확실한 어떤 그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코피 작전의 증언은 이것입니다. 빅 블레어 전 국가정보국 국장은 30일 미 상원 한반도 관련 청문회에서 북이 추가 도발할 경우에 뭐 핵실험하거나 혹은 뭐 미사일 날리거나 제한적 보복 타격, 즉 코피 작전으로 응수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전 국가정보국 국장 이렇게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폼페이오 현 CIA 국장도 29일 BBC 방송에서 북핵 위기를 비외교적 수단으로, 즉 군사적 수단으로 줄이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평창 이후에 벌어질 이 북폭, 여기에 지금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도 이걸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걸 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만 지금 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왜요? 문재인 정부 때문입니다. 평화 무드를, 거짓 평화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비겁한 평화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평창을 완전히 평양 올림픽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고, 평양 선전장으로 만들어 놨고, 지금 대피 훈련도 시키지 않고 있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이제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참 큰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각자 도생할 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대피처가 어딘지도 알아놓으시고 또 필요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와이 생존 배낭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하와이 안전청에서 이제 유사시에 하와이 주민들이 14일 동안에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배낭을 꾸리도록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여러 가지 필요물들을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중요 서류들입니다. 신분증이나 혹은 운전면허증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저 가방 안에 크레딧 혹은 데비트 카드 혹은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은행 계좌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또 서류 가운데, 중요 서류 가운데 의료보험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건강관리 지시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권리증 복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처방전 복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약이나 보청기나 안경 등이나 처방전 복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갈아입을 옷이 필요하고 튼튼한 신발이 필요합니다. 이 가방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또 휴대용 배터리 혹은 수동으로 충전할 수 있는 라디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전등, 플래시라이트가 있어야 되고
배러리가 있어야 되고 수동식으로 깡통 따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급 상자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부패하지 않는 음식, 예를 들면 에너지바, 비프 저키, 견과류 이런 것들이 이 가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물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통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돌려서 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더 물이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위생용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편의용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호루라기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도 이렇게 스스로 좀 조사해서 더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성경이 필요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실제적인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준비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불안하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일본에서 세미나 강의가 있습니다. 니코시에서 있는데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일본의 우리 성도님들도 애국 시민들 가운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오전인 줄 알았는데 주최 측에서 저와 상의도 없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오후 7시로 그렇게 시간이 변경이 됐습니다. 니코시 사계부 지역이고 니코 올리브 노 사토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 세미나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대표 전화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위의 동영상을 알려주십시오. 이번 이 동영상을 꼭 좀 주위에 알려주셔서 그분들도 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함께 서주셔서 이 말씀을 같이 증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댓글 성원 감사합니다. 재정적인 지원해 주신 분들께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저기 보이는 뉴욕 전경 거기를 클릭하시면 업데이트된 동영상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노란 동그라미 안에 클릭하시면 어떻게 저희를 도우실 수 있는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매 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마치면 애국 보수 시민 시국자단회가 열립니다. 우리 이 밴쿠버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애국 보수 시민들이 오셔서 함께 정보도 교환하시고 서로 격려도 받으시고 또 같이 도전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는 서리에 있습니다. 여기 주소를 여러분이 참조하시고 녹화 때문에 오후 2시 이전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우리 남북한 동포들과 해외 동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